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분석 1탄 오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세포의 노화.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면역 능력이 저하.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잔존 능력이 저하.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회복 능력이 저하. 마지막 5번째,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이 있습니다. 1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세포의 노화로 뼈와 근육이 위축된다. 따라서 순발력이 저하된다. 2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아니죠. 면역 능력이 저하입니다.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질병 회복 능력이 저하된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조직이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번째죠. 비가역적 진행 맞습니다. 비가역적이란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이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1번의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영양보조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아니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맞습니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가공식품 위주 아닙니다.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한다. 5.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고강도 운동 아니고요.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2번의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 고용보험제도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문에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3번의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아닙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4.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맞습니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의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아닙니다.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근로복지공단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줄여서 공단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아니죠? 급여 비용 아니고요. 등급판정위원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5번의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옹호자란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 관찰자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질문에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입니다. 투약 여부, 약 복용 여부지요?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정답이죠? 관찰자 역할. 3. 중개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4.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이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 동기유발자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관련 없죠? 6번의 정답은 2번. 관찰자.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 세 번째, 세탁. 3가지 기억하시고요. 1번, 세탁.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답이고요. 2번, 체위변경.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편지대필.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번, 병원 동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의사소통 도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질문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은 정답은 1번 세탁.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죠.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이것은 입소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나 유무선 전화기 등을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가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 내용이지요. 따라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4번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아닙니다. 8번의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없죠? 3.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관련 없습니다.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인 가스, 난방, 전기, 질문에 나와 있죠? 수도로부터 단절시키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언어적 학대는 노인 학대 유형이 아닙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아니죠? 2. 언어적 성희롱. 맞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또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육체적 성희롱 아닙니다.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은
성희롱 유형이 아니죠? 10번의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묵인하면 안 되죠?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요원이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닙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관련 없죠?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아닙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되죠?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리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죠?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자신이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안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안되죠?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임의로 제공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13번의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불법 행위는 거절해야죠. 2.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맞습니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연결해주면 안됩니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불법 행위를 요구하면 안된다. 5.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안되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4번의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적절하지 않죠?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안됩니다.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정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복지 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안되죠?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안됩니다.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5번의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안됩니다. 손목을 고정한다.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낮게 아니죠? 높게 한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맞습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 붕대를 이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온찜질 아니고요. 냉찜질입니다. 초기 치료, 손상 직후죠.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손상 직후이기 때문에 냉찜질입니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안되죠?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16번의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2. 3개월마다 결핵진단 검사를 받는다. 3개월마다 아닙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소각한다 아니고요. 일광, 소독한다.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아닙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죠. 복근 강화 운동 아니고요.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피해야죠. 피한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아닙니다. 줄인다.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섭취량을 줄인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맞습니다. 고섬유질 음식은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죠.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안됩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맞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2. 위산 분비 감소. 간 기능 변화와 관련 없죠?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3. 지방 흡수 증가. 아닙니다. 지방 흡수 저하. 4. 타액 분비 증가. 아니죠? 타액 분비 저하. 5. 칼슘 흡수 증가. 아닙니다. 칼슘 흡수가 저하되겠죠?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아니죠?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섬모운동 증가. 아닙니다. 섬모운동 저하.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아니죠? 폐포의 탄력성 저하. 4. 기침반사 감소. 맞습니다.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아닙니다. 코 점막의 건조함 증가. 신체 조직 내 수분 함량이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20번의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번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적혈구 부족이죠.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이지요? 2. 정맥류 아니고요. 3. 폐기종 아닙니다. 4. 혈전색전증 아니고요. 5. 동맥경화증 아닙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 빈혈. (2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지 않는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의료인에게 연계해야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이지요. 요실금 예방. 질문에서는 방광염 예방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요실금 예방. 질문에서는 방광염 예방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22번의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23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아닙니다. 커진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맞습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저하된다.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저하된다.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5. 허리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증가한다.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23번의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24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옴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피부 표면에 1분에 2.5cm씩 이동하면서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아닙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죠. 뜨거운 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아닙니다. 전신에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아닙니다.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지면 안 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맞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4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지문의 내용은 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2.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척추 손상 아니고요. 4. 추간판 탈출 아닙니다. 5. 알츠하이머병이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방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 섬유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5번의 정답은 1번. 선망.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안질환이 원인이 되는 눈부심이 증가, 시력 저하, 빛 수능이 어려움 등이 나타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아닙니다. 결막이 얇아진다.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생긴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아니죠? 눈물의 양이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아닙니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26번의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7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줄이게 하면 안 되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아닙니다. 표현을 하도록 도와야죠.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5. 항우울지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번의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발톱 양 끝을 둥글게 자른다. 아닙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티눈은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안되지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뜨거운 물 안됩니다. 따뜻한 물로 해야죠. 따뜻한 물.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좋은 방법이죠?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안됩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건조시킨다. 28번의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권장한다. 권장한다.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아니죠?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이 복합당질을 이용한다. 복합당질. 4.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아닙니다.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이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좋은 방법이죠? 29번의 정답은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30번. 노인이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운동을 생략하고 본운동을 시작한다. 생략하면 안되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아닙니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금한다. 3. 개인이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안 됩니다. 개인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휴식을 취해야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30번의 정답은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아닙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노인은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하지요. 매년 1회 접종한다. 3.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아닙니다.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맞습니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노인은 1회 접종한다. 31번의 정답은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아닙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대상자 가족이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니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없습니다. 4. 기관이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니죠.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습니다.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2번의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이 수익구조 분석. 아닙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아니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관련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기관 중심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맞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33번의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4번. 사전연명 의료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아닙니다.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연명 의료이양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한다. 3. 연명의료 중단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된다. 아니죠? 중단된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된다. 4.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변경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맞습니다. 또 공급되는 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공급되지요. 34번의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이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단계죠. 지문의 내용은 부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단계죠. 2.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게 됩니다. 3. 타협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타협하는 단계죠. 4. 우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5. 수용 단계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나는 지쳤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35번의 정답은 1번. 부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1회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